이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단독 보도도 전해드립니다. 이 사안을 신고받고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한 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한다는 계획을 신고자 측에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60일 처리 시한을 넘겨 이미 한 차례 30일을 연장했는데 한 번 더 조사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법엔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권익위는 꼭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 처리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처리 시한은 3월 18일까지였지만 권익위는 총선 이후인 지난달 30일로 한 번 더 연장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 시한도 넘겨 조사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참여연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측은 연장 이유에 대해 쟁점이 아직 남아있고 필요한 자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시한은 의무 규정이 아니며 별도의 연장 통보 없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측의 설명입니다. 결국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처리 시한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 측은 검토해야 할 것이 많으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선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목사에 대해 스토킹 혐의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저희 JTBC가 이 스토킹죄로 입건했다고 보도한 지 열흘 만입니다. 가방을 건네주는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접근한 게 스토킹일 수 있다는 건데 경찰은 가방 수수 의혹 말고 이 스토킹죄만 수사하게 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를 만났습니다. 최 목사가 뭔가를 건네는 듯한 대화가 오갑니다. 아이고 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앉아있는 김 여사 앞에 해외 유명 브랜드 쇼핑백이 보입니다. 김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몰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쳐 문자와 카톡으로 요청한 끝에 성사된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여권 인사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스토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한 보수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실제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법리 검토 결과 각하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토킹 피해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최 목사가 연락을 하거나 찾아간 횟수 등을 조사한 뒤 김 여사 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근데 이거요. 그게 복잡한 사안인가요?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시죠. 이렇게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권익위가 왜 이렇게 이걸 뜸을 들일까? 이게 그렇게 복잡한 건가? 저 스스로도 좀 정리가 필요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 등을 토대로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먼저 의혹의 개요를 볼게요. 먼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동 코바나 컨텐츠였죠. 지금 그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를 만나서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바로 요거죠. 디올이라고 적힌 요 명품백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뭐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건 몰카 공작이다. 의도하고 아예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아무튼 권익위가 그럼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결론을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의혹의 두 번째, 최재형 목사는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죠. 이 영상이 찍힌 게 2022년 9월인데 그 석 달 전,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180만 원 정도 되는 향수와 화장품 세트도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물을 준 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조사가 필요하냐? 청탁금지법 볼게요. 8조 4항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도, 그럼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받아서는 안 된다.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받아서는 안 된다. 받는 게 2022년 9월 받는 영상이 작년 11월에 공개가 됐잖아요. 오케이. 그럼 그 영상을 토대로 한번 상황을 권익위가 되돌아보면서 조사하면 되겠다 생각했고요. 제9조 1항 청탁금지법 또 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즉시 소속 기관장이 서면으로 신고. 그러면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걸 안 즉시 서면으로 신고했을까? 아니면 몰랐을까? 그래서 신고를 안 했을까? 뭐 등등의 아무튼 청탁금지법상에 있는 신고의 의무는 뭔가 지켰는지 못 지켰다면 사정이 뭐였는지 등등. 그리고 마지막 받은 금품은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게 또 제9조 2항에 있는데요. 반환했나? 아니면 대통령실은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대통령 선물로 그래서 어떤 뭐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관 어떻게 했는지 이걸 뭐 반환을 할 건지 그것도 뭐 대통령실 용산의 협조를 구해서 건의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 선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돌려주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반환은 하지 않은 거네. 그럼 대통령실은 아무튼 대통령 선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법 해석에 시각차가 있구나. 뭐 그럼 그렇게 결론을 내든죠. 권익위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안이 복잡한 것이 아닌데 권익위는 왜 이 사건을 하루빨리 결론 짓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결론도 결론인데 국민들에게 왜 소상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지 반부패 주무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인데 권력의 부패 의혹을 감싸는 거 아니야? 라는 오명을 오히려 자기 스스로 쓰고 있잖아요. 아니면 자체 조사가 어려우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하면 됩니다. 그럼 이첩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헷갈려서 더 필요해서 조사가 이첩하겠습니다라고 언론에 공개하든지요. 그런 걸 안 하고 뭐 이걸 내고 있으니 출산 양육 지원금 이게 권익위가 진짜 해야 될 일이야? 라는 물음표가 찍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저출생 관련한 뭐 국가 정책에 제언을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권익위 안티커럽션이잖아요. 안티커럽션 안 하고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뭐 하느냐 이런 의문이 나온다는 겁니다.